신사제로부터 소개받은 강사영주입니다. 여기가 꽉 찬 거는 이제 옛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또 라인 미팅에 이렇게 꽉 차서 특히 이제 신규분들 앉아 계시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3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어머니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사업자입니다. 사촌 누나로부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받았어요. 기왕이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인들이나 또는 모르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거나 정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여러분들의 복이고 운인데 저는 다행히 사촌 누나가 일을 먼저 하고 있었고 다행히 제가 조금 착했어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휴대폰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바꿔주시겠어요? 안 바꿔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럴 만한 또 일이 있었고 휴대폰이 망가진 계기로 해서 제가 어차피 바깥에 대리점을 주느니 사촌 누나한테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사촌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됐고요. 그래서 개통을 하나 해주고 보다 보니까 그냥 원래는 개통을 할 목적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 통신이라는 아이템이 지금은 이제 아마 N스마트를 혹시 개통을 해보셨다면 정말 빠르고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서류 4장에서 7장 정도가 들어가고 사진이 흐리면 다 발련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당연했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어차피 기본 시간 걸리니까 똑같이 NR커뮤니케이션 사업 설명회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든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통신이라는 아이템은 진짜 너무 괜찮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누적형의 권리 수입이 되는 통신이라는 아이템은 너무 괜찮다. 다만 아마 보상 플랜에서도 나왔고 저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게 저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셨어요? 지금 혹시 아직은 준비 중이시죠? 준비 중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롭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도 조직도 다 이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이 통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통신이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괜찮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혹시 신규분들 계시니까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세요? 네. 뭐 하세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 그 이상일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셔도 전 놀라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마트 일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 학생일 때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정도를 보통 게임을 했습니다. 잘 시간 빼놓고 다 게임했고요. 옛날에 리니지 한창 많이 할 때 하루에 2시간씩 자고 한 2달 버텨본 적도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아이콘을 클릭해요. 신기하죠? 그 정도로 게임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딱 든 생각이 저는 평생 게임을 당시에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재밌죠? 게임 속에서 살고 싶었고요. 3D보단 2D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게임이 재밌으니까 만약에 이 NR커뮤니케이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통신의 아이템을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진짜 200만 원만 나오면 지금은 이제 게임의 컨셉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한 200만 원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계정비 3만 원 정도 내고 한 달 동안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나 혼자 먹고 살고 과자 사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200만 원만 매달 나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뭐 200도 좋고 500도 좋고 1000도 좋은데 각자 아까 뭐 어제도 들어보니까 1억씩 벌고 싶다는 분들도 막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꿈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만 뭐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한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이번 달 다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뭔가 수익 구조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게임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NR커뮤니케이션 비전이라는 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함께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칠순잔치를 하시는 여기 보셨을 거예요. 저희 김영태 사장님이라고 저와 이제 맞은편 테이블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70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 못해도 5대에서 10대씩의 개통을 하시고 저는 그분을 파트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웃기죠.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다 놓고
파트너가 열심히 막 개통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파트너로 이렇게 등록해놓고 어머니가 오히려 개통하는 게 저한테 단 1,000원이든 100원이든 저한테 수입이 됩니다. 어머니 그걸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거를 도와드리면서 함께 연금적인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볼게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이번에 이 강의가 벌써 리더 사장님들이 한 5분이 NR 커뮤니케이션의 비전 강의를 쫙 했는데 난 저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 정도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뭔가 지금 막 사업을 하는 뭔가 패기, 열정 이런 것도 좀 애매한 약간 중간 단계의 직급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의 방식으로 한번 저의 비전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한 6개 정도의 테마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칸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안 지우고 웬만하면 할 거거든요. 상품.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결국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싸. 세 번째. 우리 회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유통. 그 다음에 첫 번째 타임. 굉장히 날것의 강의를 해주신 보상 플랜. 레어 모드. 굉장히 피가 철철 흐르는 레어 모드의 강의였어요. 저는 그렇게 강의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익혀진 강의 위주로. 저는 이제 경남 쪽은 좀 저렇게 직설적이고 가끔 저런 거 멋있더라고요. 쌍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태생도 상남자가 아니고 강의도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냥 무난하게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결국은 여기서 뭐를 적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여기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꿈과 희망, 꿈.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테마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듣고 나서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저는 저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상품입니다. 제가 통신이 아니었으면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스크린이라는 선크림도 있고 화장품 더세린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네이트리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팔아본 게 손에 꼽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내가 많이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나눠줬지 저는 정말 태생이 뭔가 잘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업엔 소질이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늘긴 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신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출장 개통을 나가서 뭐 잠깐 이 사람 얼굴 보는 거 고작 해봤자 10분, 20분이잖아요. 네. 개통하는 거 하고 좀 민망하게 서로 셀카 한번 딱 찍으면 개통이 끝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1년 내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한 달만 쓰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20대가 만약에 100세까지 사는데 NR텔레콤을 죽을 때까지 쓰면 저는 그 수입을 제가 이미 죽었는데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통신의 너무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이 평생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200만 원만 나오면 정말 나는 원 없이 집에 처박혀서 저는 사람들이랑 솔직히 부대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조용히 한적한 곳에 집을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터넷만 잘 되면 돼. 게임하고 정말 즐겁게 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결혼 안 해도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게임하는 여자 아주 좋아하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연이 되면 그런 여자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통신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 정보를 받은 게 2006년이에요. 2006년 제 기억으로는 8월 17일입니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처음에 정보를 받았을 때는 사촌 누나, 저한테 정보를 준 사촌 누나가 사업하기 이전이에요. 저는 그 전에 이 사업을 정보를 받고 약 1년 반 정도를 해봤습니다. 대략 타 그룹에서 해봤더니 이 사업의 비전은 뒤에 나오겠지만 유통과 통신에 대한 비전을 봐서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나름 해봤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했는데 왜 안 되죠 나는? 내 나름대로 라는 표현이 있죠. 시스템도 몰랐고요. 사회 경험도 별로 없었던 당시에 24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 오히려 만나가지고 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전달하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은 거부감만 가져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트워크나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 좋을 때요, 안 좋을 때요? 안 좋은데. 지금도 아직도 다단계 하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죠. 네. 큰일 날 것처럼 진짜. 제가 어제도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아메이 뭐 안티카페 거기에 이제 아메이 안티카페 NRC도 해봤는데 NRC도 역시 별거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열심히 꼼꼼하게 읽었는데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답이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년 사업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고 열심히 자기도 결국 나름대로 했던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약 1년 반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그만뒀다가 결국 제가 2011년도 11월 7일에 사촌 누나를 통해서 이제 이 그린그룹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현재 만으로 한 10년 반 정도 진행을 했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꽤 오래 했습니다. 뭐 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특히 기존 사업자분들. 이게 저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잠깐 정신줄 놓고 그냥 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5년이 지나 있어요. 국방부 시계랑 정반대예요, 여기는. 국방부 시계는 무지막지하게 느리죠? 예. 죽어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죽어라도 안 가는데 여기는 시계가 너무 빠르요. 정신 차리고 눈 한 번 갖다 떼면 BTS 행사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통신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너무 괜찮았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간단하게 보면 통신 우리는 2000년도 1월 24일에 첫 서비스를 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업 설명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신이 선불 요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깥의 사람들 선불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선불은 잘 모릅니다. 너무 생소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사업이 될까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전달했더니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사업 아이템인가요? 이미 다 포화된 시장 속에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개념은 생소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아주 색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당을 빨리빨리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만약에 15일 날 매출을 발생시킨 거는 바로 그달 30일 날 지급할 수 있는 보름 간격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불이 주력이라고 한다면 후불이 아니지만 후불이 주력이면 여러분들이 5월에 한 달 동안 쓴 걸 6월 25일 날 고지서를 받고 정산이 한 달 걸리는데 만약 연체해서 한 달 더 걸리면 3개월, 4개월이 있다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돈을 안 내면 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뱉어내는 경우도 생기겠죠. 네. 그런 건데 우리는 선불로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나름대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요. 진짜 후불이 날까 선불이 날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했을 이때 당시에는 후불이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쇼킹 스폰서 해가지고 옛날에 KTF가 쇼가 막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쇼킹 스폰서라고 해서 후보로 굉장히 장려했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안 좋았죠. 네. 우리는 결국은 DNA의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선불이다. 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약간씩 오락가락 할 겁니다. 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2000년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6년에 안성에 물류센터 만들고 8년에 R&D 센터 세린바이오를 만들어내고 12년도에 뭐가 있죠? 아이온 만들고 그리고 13년도에 들어서야 엔텔레콤이 만들어집니다. 16년도에 엔스마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21년도에 LCU 플러스와 또 제휴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간략한 30초도 안 걸리는 NRC 역사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통신 아이템이 너무 괜찮아서 사업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2000년 1월 24일 이 바로 직전 단계 회사를 그냥 해야겠다라고 뚝딱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장님께서는 여기 죄송한데 창문을 살짝 열어줄 수 있나요? 아니, 요걸 잠깐 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제가 더워가지고. 네. 자, 2001년도에 사업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회장님께서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최고 직급을 이미 달성해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보셨던 소위 말하는 진짜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들 있죠. JU가 됐든 산유미 됐든 SMK가 됐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의 어쨌든 최고 직급을 달성을 해보신 분이에요. 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이미 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사실 그때는 유통 거품이 굉장히 많았고 비싸게 판매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시간 내 문제일 뿐이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걸 2번이나 경험하고 나니까 회장님께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 유통은 아니다. 뒤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만두시고 우연히 이제 미국행을 가셨다가 미국에서 만난 회사가 이제 말씀드린 엑셀 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NR 커뮤니케이션, 엑셀 커뮤니케이션 이름이 비슷하죠. 네. 우리가 그거 따라 한 거예요. 모티브로 삼아서. 그 엑셀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회장님이 원하던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유통 얘기하면서 조금 할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랑 통신이 섞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아니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의 간단한 역사,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끝낼게요. 1959년에 아메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A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전에 이미 40년도부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부터 이미 그런 영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즉 기존 사업자들이 영업사원들이 다른 신규 고객들을 모집할 때 뭔가 생짜 신규를 만나서 아무리 열심히 이 상품이 좋다라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확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비타민이 지금 필요한가? 우리나라 지금 비타민 필요한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때 당시 미국 70년도 전에 비타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그나마 알까 말까 했었던. 그래서 결국 어떤 마케팅을 하느냐? 내가 기왕이면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알고 비전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전달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가족.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한테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인주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탁월하고 유지도 좋더라. 재구매도 잘 일어나고. 그래서 A사를 제이벤 헨델과 리치드 보스라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래서 벌써 70년 가까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1960년도에 이 LOC라는 리퀴드 올가닉 클리너라는 이제 당시 친환경 다목적 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A사의 최초 우리의 통신 상품처럼 이 최초의 상품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엄청 히트를 쳐요. 그래서 한 70년도까지 10년 동안에 기가 막히게 팔려 나갑니다. 싸고 친환경적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친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친환경 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을 수습하는 단계에서 이미 됐다는 거죠. 와. 이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는 이 아메의 하나의 태클이 걸리는데 이때 1920년대에 유행했던 폰지라는 개념 그 수법이 다시 성행을 해버립니다. 폰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펀드의 어원이 폰지입니다. 폰지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우표의 환차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투자를 유치시키고 결국은 돈 가져가고 튀었어요. 지금 당시에는 한 5천억 정도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결국 구속당하고 회사 망하고 이거 당연한 수순인데 이게 다시 이때 엄청나게 성행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뭔가 유통 단계를 줄여서 뭔가 수익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이 돈의 근거가 뭐냐 막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75년도에 법적으로 아예 아메이가 제소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79년도에 승소를 해요. 아메이는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유통이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피라미드가 아닌 정확하게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유통 단계를 줄인 거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아주 합법적인 거라는 거를 법의 인정을 받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게 A사입니다. A사 사업 설명회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 회사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야만 했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84년도에 당시에 무형의 상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무형의 상품이 유통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폰지 수법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상품이 전달되는 과정, 분명히 재화가 전달돼서 판매가 되는 걸 가지고 유통 마진을 남겨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고
투자해봐라 해가지고 뭐 300만 원씩 1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날라버리는 형태, 그런 피라미드, 그런 형태는 결국 의미가 없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아, 통신도 무형이긴 한데 이 무형은 다르구나. 통신은 개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통신은 합법적으로 만든 게 84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섞이는데, MCI라는 회사가 통신사인데 당시에 가장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A사와 손을 잡고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이제 통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신 아이템을 아메이랑 손잡고 유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스프린트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2000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회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거의 10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었던 회사는 AT&T라는 회사예요. 이 AT&T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KT의 그냥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그 직원 수가 많았을 때 100만 명이었답니다.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AT&T가 무려 거의 100년 가까이를 독점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당연히 AT&T를 써요. 우리 엄마는 뭐 쓸까요? AT&T. 우리 할머니 뭐 쓸까요? AT&T. 우리 증조 할머니 뭐 쓸까요? AT&T. 심지어 고조 할머니도 AT&T 첫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AT&T가 당연했던 미국 속에서 이 일반 유통을 가지고 했더니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회사들이. 일반 유통 가지고는 답이 없구나. 포화된 시장 속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유통이 안 먹힌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통신이 무형화되길 기다렸다가 바로 84년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MCI는 12% 정도를, 스프린트는 8% 정도를 뺏어옵니다. AT&T. 꿈쩍도 하지 않는 AT&T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두 회사가 합쳐서 20%를 뺏어오게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AT&T는 생각보다 꿈쩍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 뺏어가 봤자 아직 AT&T는 건재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회사가 더 끼어듭니다. 엑셀 커뮤니케이션. 1988년도에 설립한 이 회사가 89년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재밌는 게, MCI 스프린트는 원래 통신사인데 유통 방식을 이 회사와 제휴를 한 형태예요. 이 방식이 안 먹히네? 제휴를 하자. 이런 형태인데 엑셀은 달라요. 엑셀은 통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버리자. 뼛속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통신을 주력으로 한 회사예요. 어디랑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네, 우리 NR 커뮤니케이션과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모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엑셀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96년도까지 약 8년 정도 사업을 해서 14억 달러를 1년 동안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마트 혹시 아세요, 미국에? 네. 월마트가 17년 동안 10억 달러를 한 해에 달성한 게 17년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3년 걸쳐서 1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1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엑셀 커뮤니케이션은 무려 8년 만에 초과 달성 14억 달러를 한 해에 기록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이 기반이 네트워크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네트워크가 아메이를 통해서 아무런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통신사들이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뒤늦게 뛰어든 엑셀 커뮤니케이션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수입을 벌어들였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보여야 될 건 하나의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은 포화된 시장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뺏어오는 마케팅이다. 이거를 약간 다른 용어로 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 마케팅. 고객을 뺏어오는 거죠. AT&T 이미 100%가 다 쓸 사람들은 다 AT&T 쓰고 있기 때문에 뺏어오려면 이 방법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이미 이론적으로 얘기 나온 거고, 20년 정도, 2000년도까지 약 2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AT&T의 거의 50% 정도의 소비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AT&T는 나중에 2002년도에 이 82년도에 민영했을 때 당시 쪼개졌던 자기 자회사한테 오히려 2002년도에 인수합병을 나옵니다. 근데 현재도 존재는 해요. 다시 이제 이름은 복구시켰는데, 마치 기아 자동차가 지금 현대가 인수를 한 거지만 기아라는 이름을 살려두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긴 했지만, AT&T는 옛날 같은 AT&T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포화된 시장 속에서 첫 마케팅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미 검증이 끝나 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는 아직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거를 믿고 회장님은 아이 이건 아니야 하고 미국을 우연히 갔다가 이 엑셀 커뮤니케이션의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는 엑셀 커뮤니케이션 사업 정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엑셀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직급자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단계 비전을 받는, 네트워크의 비전을 본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상품을 이 나라는 이게 있구나. 이걸 저는 최고 직급자를 한번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사업을 해볼 것 같은데 이분의 포부와 열정이 좀 남달랐죠. 이 아이템이라면 내가 이 우리나라 뿌리 잡지 못하는 이 뭔가 물류 상품이 아직 뿌리 잡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이 통신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을 합니다. 한국행. 그래서 99년도부터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99년 12월 8일에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많은 준비를 해요. 개인으로서는 꽤 큰 돈인 10억이라는 소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KTF를 무려 100번 이상 찾아갑니다. KTF는 처음에 선물이 너무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들 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SK가 고객이 제일 많아요? KT가 많아요? SK가 50%, KT는 30%, LG는 20%. 이게 20년 가까이 한 번도 거의 깨지지 않았어요. 알트폰이 생기면서 좀 깨졌지만 이게 계속 유지하는데 이 SK텔레콤의 번호의 자부심과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있는 선점의 효과를 도저히 후발주자인 KT와 LG가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포화된 시장 속에서. 그래서 자, SK텔레콤이 옛날에 여러분들 아버님들 세대 보면 SK가 잘 터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옛날에 SK텔레콤은 여러분들 2G, 유심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그때는 굉장히 전파가 길게 날아가는 곡선 형태였어요. 이게 866MHz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산등성이도 잘 넘고 지하에도 엘리베이터에 탔는데도 잘 터지는 게 SK의 특점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PCS 3사 중에서도 스피드 017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주파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 회사를 인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SK텔레콤이 그 선점의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SK는 잘 터져를 지금까지도 가져오는 겁니다. 선점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지금 SK가 잘 터져요, KT가 잘 터져요, LG가 잘 터져요? 다 비슷하게 잘 터지는데 SK도 KT도 LG도 기지국이 조금 음영 지역이 있어요. 잘 기지국이 촘촘히 박히지 않은 곳. 거기는 SK도 안 터져요. KT도 똑같이 안 터져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SK가 아니니까 안 터지지라는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니네 KT잖아. SK 쓰고 싶어. 제 친구들 아직도 10년 동안 제가 얘기하는데도 SK만 쓰는 매니아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정도로 SK가 가지고 갔던 선점의 효과가 어마어마했다. 그럼 KT 입장에서는 이거 깨고 싶어요? 엄청 깨고 싶어요? 깨고 싶죠. 만년 2등 싫잖아요. 그래서 제휴를 한 겁니다. 108번의 얘기 끝에. 선불은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선불이 바로 오케이가 났는데 문제는 선불을 이 깔려있는 대리점을 활용해가지고 일반 마케팅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어디에 비전을 보신 거예요? 일반 유통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의 비전이 있다. 지금은 더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네트워크의 비전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설득하느라고 여러 번 찾아간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0번을 찾아간 끝에 결과적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적인 사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어요. 2001년도에 01년도 처음에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몇 명을 모집해 줬을까요? 네트워크의 비전 KT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기가 막히게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18,000명이 모집됐습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잘 모르겠죠. 지금 엔텔레콤이 옛날에 한때 가장 개통수가 많았을 때 하루에 15,000대까지도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죠. KTF도 깜짝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라고 회장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좀 예상이랑 다른데? 알고 봤더니 이때 당시에 다이너스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선물 카드라는 걸 가지고 200만의 누적 회원을 가진 회사가 있었어요. 여긴 뭐냐? 여러분들 카드 번호가 보통 몇 자리죠? 16자리. 여러분 휴대폰 번호 10자리. 비밀번호 막 이런 거 누르면 한 30자리 정도를 눌러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방식으로 푼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이 200만이 모집될 때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어차피 상품성이 없다. 특정인만 쓰는 외국인들이나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푸니까 우리들은 불편해, 엄청 불편해요. 마지막에 29번째까지 버튼을 눌렀는데 마지막 하나 딱 틀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114 1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해. 사업자가 일반 사람이 아무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SK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선불에 선자만 꺼내도 이 회사랑 오인을 해야 안 해요? 오! 선불 다 들어갔어.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거를 분석 결과 끝에 2년도부터 이제 세미나를 다녀야겠다. 우리가 지금 사업 설명회를 열심히 하듯이 무려 회장님께서 전국 순회 센터를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선불 카드와 선불 요금제가 뭐가 다른가? 대리점과 일반 유통이 어떻게 다른가? 옛날에 기초사업 설명회가 1시간 40분 정도에서 2시간까지도 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 설명회 지금 여러분들 30분 강의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2시간 강의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 것 같죠. 근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큰 돈 투자하지 않는데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거 비전으로 보고 무려 1년치 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8만 명이 모집됩니다. 1000%의 성장을 하는 거죠. 1년 만에. 그래서 진짜 이제는 진짜 KTF가 놀라요. 이건 진짜 놀랍니다. 이상하게 놀라는 게 아니라 진짜 놀라요.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KTF는 우리와 제휴한 동반자 맞아요? 네. 근데 KTF가 오히려 우리를 경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KTF의 이제 측근들이 오히려 NR 커뮤니케이션의 성장세를 견제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의 잠재력이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4이통 통신이 돼서 오히려 우리가 이 NR 커뮤니케이션보다 역전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옛날에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미 대기업들이 자회사한테 통신 합병됐던 사례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KTF가 경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어쨌든 KTF는 일단 SK 고객들이 뺏어오기 쉽지 않았던 SK 고객들 번호의 자부심 011 죽어도 난 011 써야 된다고 안 바꿨는데 뺏어오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경계하긴 하는데 뭐가 주니까 좋긴 좋죠. 근데 KTF는 경계를 했고 SK텔레콤이 일단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통화 무제한 얼마예요? 알뜰폰들 저렴한 알뜰폰들 회사는 2만원, 3만원에도 통화 무제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저렴한 통화 무제한이 얼마죠? 12,000원으로는 17,000원짜리가 있고 KTF 쪽으로, KT 쪽으로는 34,800원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어쨌든 348. 네? 네, 어쨌든 한 35,000원만 되면 통화 무제한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데이터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사업자분들은 20에서 50만 원까지 한 달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거는 족족 돈을 내야 되는 시절이에요. 통화 무제한의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고객들이 SK에 많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저기 사업도 안 해보신 서도사님이 15만 원씩 썼다고 하고 사업도 안 해보신 겸성대 항사님이 20만 원씩 썼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50만 원 쓰는 사람들도 흔했다. 그런 우량 고객을 첫 마케팅 이 방식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KTF는 문제가 아니고 SK가 눈치를 채죠. 우리 우량 고객을 다 뺏어가네? 알고 보니까 KTF가 이 NR 커뮤니케이션 당시 나라컴이라는 회사랑 제휴를 해서 다 뺏어가더라. 그래서 이거 봐라 냅두면 안 되겠네. 이거는 다이너스티랑은 차원이 다르다. 200만일 때까지도 건드리지 않았던 다이너스티인데 우리는 20만 명이 이제 막 모집됐는데 이제 건드리죠. 그래서 하나 찾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싹을 밟을 수 있지? 찾다 보니까 하나를 찾았네요. 자, 여기서 나왔던 무형의 상품이 원래 폰지 수법을 막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형을 처음에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똑같이 법이 제도화되기 전에 무형을 일단 막아놔요. 우리도 마찬가지. 무형의 상품은 유통되지 않는 법이 2001년도까지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에 우리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다단계 판매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무형의 상품, 통신이라는 이런 무형의 상품들은 유통해도 된다가 법안이 끝나요. 근데 발의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려. 7월 1일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이 이거를
포착하고 들어가는 거죠. 딜을 넣습니다. 너무 효과가 굉장했죠. 안 되는 건데 유통을 했네. 결과적으로 7월에 시행될 법이라고 해도 아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KTF와 우리 당시 나라콤은 300만 원씩 벌금을 물고 3개월의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4월, 6월. 일반 회사가 영업정지를 맞는 순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과자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과자를 열심히 잘 팔았어요. 지금까지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했는데 영업정지 당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과자 안 먹어요? 판매는 못 하는데 이미 사간 과자를 반품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 정지를 당하는 순간에 이미 했던 사업자들이 사업이 이제 이거 망한다라고 해가지고 반품이 쏟아져요. 내가 이미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골드 진입, 루비 진입 했던 사람들이 반품해가지고 돌려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력 아이템이 뭐죠? 지금이야 다른 게 많지만 죽어도 99.9%가 이때는 통신밖에 없었습니다. 뭐 생활용품, 뭐 랑드립이라는 세림, 뭐 이런 화장품 거의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다 오로지 통신이었어요. 비전이 통신에 있었고 통신은 반품의 개념이 사실상 있다 없다? 네. 반품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데 아무 시장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명의 소비자가 사업자 및 소비자가 한 달에 10,000원씩 충전하면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20억이 나옵니다. 한 달에 20억씩 자동으로 매출이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업 정지가 됐는데 4월, 5월, 6월에 20억씩 계속 그냥 뜨는 거예요. 모집해놓은 소비자가 안 도망가니까. 웬만한 유통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사실 통신의 진짜 비전이었던 거죠. 근데 SK가 그걸 가만히 있느냐? 건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엄청나게 대서특필해 가면서 막 KTF와 나라콤을 같이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때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던 90%의 사업자들이 대부분 도망갑니다. 집에 가요.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때 자 만약에 이때 SK텔레콤이 역사는 if는 없습니다. if는 없는데 SK텔레콤이 이 회사를 만약 안 건드렸다면 7월 1일이 돼서야 이걸 발견해서 건드릴 깐독지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나라콤이 1000%, 500%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들 한 10년 만에 한 500만 명을 모집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엔텔레콤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금제 싸고 괜찮네 라고 쓰는 소비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업의 기회는 일절 없는 거죠. 여기서 1차, 뒤에 또 나와요. 2차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게 고맙다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 애매했었던 SK텔레콤 덕분에 우리 회사가 결국은 90%의 사업자가 떠나가고 이때부터 조금 힘든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SK텔레콤이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 게 맞는 게 이 회사는 원래 모집하거나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원래 모든 것들은 수성이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안주하지 않고 계속 혁신해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SK텔레콤 사실 그거 굉장히 잘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단말기를 바꿀 때 약정의 개념이나 이런 게 없었던 반면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2010년도나 이때쯤에 봤을 때 휴대폰 개통하려면 2년 약정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거의 다 걸리셨죠? 지금 이거 문을 좀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조금 녹음이 좀 약하긴 한데 이거 상담 틀게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저만 틀 게 아닙니다.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위험해요. 저는 이제 좀 더워도 되니까. 네. 조금 녹음은 네. 네네. 부산이 안 들려요? 지금 선풍기 소리 잘 들리니까? 부산? 네. 그럼 에어컨 틀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집중해 주시고 SK텔레콤으로부터 어쨌든 이렇게 됐었던 타이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뭔가를 정비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사업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때가 사실 그래서 SK텔레콤이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를 견제하고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본격적인 견제. 근데 우리 회사는 6년도에는 물류센터를 만들고요. 8년도에는 R&D 센터를 만들고 12년도에는 쇼핑몰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2006년도에는 쇼킹 스폰서가 나오면서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후보를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력이 선불인 걸 잊지 않고요. 우리 DNA는 네트워크인 걸 잊지 않았어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때 또 많은 사업자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같은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통신, 선물의 비전 본 분들 맞죠? 네. 네. 그렇게 비전을 보고 왔는데 이 회사가 통신을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KTF가 주는 요금제 그냥 받아올 수밖에 없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회사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류센터 짓고 쇼핑몰 만들고 R&D 센터라는 상품에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통신 회사가 맞나? 라는 생각 안 하시겠어요? 이 회사는 진짜 통신 주력인 회사가 맞나? 그런 회사를 생각을 누구나 했기 때문에 심지어 11년도부터 알뜰폰이 시작됐는데도 MVNO 시작됐는데도 이 회사는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이때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사업하고 있었죠. 잘 몰랐는데 굵직했던 기업 그 그룹들, 굵직했던 그룹들이 다 떠나갔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13년도에 여러분들 엑셀 커뮤니케이션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이 회사들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걸 검증이 끝내놓고 나서야 엑셀 커뮤니케이션이 후발주자로 나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이게 웬만한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부터 앞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출발을. 마라톤 할 때 왜 처음부터 나는 2분, 2시간 안에 달릴 자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앞서 나가지 않는 거죠? 페이스 조절. 페이스 조절도 있고 그게 생각보다 앞서 나가면 자전거 좀 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정확. 윈드 브레이크란 거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앞에서 공기 저항을 만들어줘야 뒤에 사람들은 무저항 상태로 가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뒤에서 이렇게 탁 피 빨아먹는다고 얘기하는데 피 빨아먹고 가다가 이 사람이 지쳤다 싶을 때 적당한 타이밍 가서 내가 아직 체력이 된다 감안해서 뛰어드는 게 일반적인 모든 사업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2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참고 이 행보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만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때 우리 그룹에서 우리 그룹의 리더 사장들도 이때 사업하고 있었죠. 저도 하고 있었고 이 그룹의 리더 우리 그룹장님과 특히 이제 회장님과 이런 분들은 이거를 다 본 거죠. 통찰력에 의해서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우리는 통신사만이 할 것이 아닙니다. 보상 플랜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1000명의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을 평균 5만 원 쓰는 걸로 끝나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최대 매출은 5천만 원어치가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몰세븐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해서 누군가는 화장품 바꾸고 누군가는 건강식품 먹고 누군가는 영어회화 상품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매출은 2배, 10배까지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때 미리미리 어차피 통신이 KTF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꿔주지도 않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해서 재투자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네, 충분히 못 알아볼 수 있죠. 저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한 건데 리더 사장님들은 곧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결국은 그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린그룹도 20년에 그룹장님은 20년 가까이 그리고 우리 그룹도 10년 이상 14년 정도 그린그룹이 유지되어 온 것도 있더라. 결과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번호는 안 바뀐다라고 했지만 번호는 언제 바뀌었느냐? 2004년 1월 1일에 번호 유동성 제도에 의해서 바뀝니다. 옛날에 SK 번호의 자부심 얘기했지만 이제는 010으로 통합된다.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죠. 지금 017 쓰는 사람, 019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4만 명 정도 있대요. 아직 010이 아닌 사람. 끝까지 그 번호 갖고 있으면 SK한테 살해금 받는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받으면 뭐 어쩔 건데요. 지금 10만 원과 20년 동안 내 그 번호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때 10만 원은 같아요? 차라리 그때 빨리 알아보고 이 사업성을 알아보고 시작했으면 내가 핸드폰 요금 5%만 돌려받아도 그 돈은 뽑겠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리고 유심 이동성. 맨날 단말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만만하지가 않죠. 네, 저도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땐 단말기가 무조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안 해줬어요. 단말기 다 있고 약정 걸려 있는데 단말기 하나 새로 개통해가지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친구들이 경제적 기반도 없는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유심 이동성은 9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행이 됐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허울 좋은 이거 빛 좋은 개살구인 게 뭐냐면 시행은 시켜놨는데 결과적으로 전산상으로 SK, KT, LG가 다 막아놨어요.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SK 단말기에 우리 유심을 꼽아봤자 안 돼요. 심지어 KT 단말기도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한 12년도, 14년도 되니까 KT도 마지못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으니까 풀리긴 풉니다. 그때부터 풀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을 뿐이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룹장님은 그걸 믿으셨던 거죠. 그 본질을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 보니까 우리들은 맨날 힘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본질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년도에 이제 엔텔레콤 저는 그때 당시 이마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닌데 이제 MVNO 알뜰폰이 드디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과감하게 뛰어들었어요. 이마트에서도 알뜰폰을 심지어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알뜰폰을 시작한 게 13년도 10월 16일이에요. 저는 그날 퇴사했어요. 저 나름 비전을 봤으니까. 그래서 12월 16일에 우리 엔텔레콤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소비자들을 쓸어 담고 비전, MVNO의 비전 보고 그냥 진짜 소비자들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거는 좀 전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엔 그게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겠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직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인식이나 단말기도 막 바뀌어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직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장애물들이 있었고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이라는 거는 쉬울 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다 아시죠? 네. 근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 하면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지. 못 버티니까. 이마트가 9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10년 가까이를 적자만 봤습니다. 점포를 늘려가면서. 근데 시대의 흐름상 사람들이 점점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차가 생기고 냉장고가 커지니까 전부 다 주말 부부들이 와가지고 쇼핑 일주일치를 사가요? 안 사가요? 사가요.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미리미리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이마트는 아까 SK가 가져갔던 선점 효과를 이마트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부동의 1위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1위는 이마트예요. 그 이마트만으로도 안 되니까 지금 뭐 만들었어요? 코스트코 이런 걸 모방해서 트레이더스 만들었는데 지금 하남의 트레이더스 막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인데도 가봤는데 바글바글해요 사람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대기업들은 그런 유통을 장악하고 미리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쏟아질 때 돈을 버는 게 사업 맞습니까? 네. 그렇게 원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직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때 지금 사업의 타이밍인 거죠 사실. 소비자들 막 10명 모으니 100명 모으니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만들어 놓느냐 조직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10대했냐 20대했냐 나는 왜 이렇게 개통이 안 되지?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꾸준히 될 거고요. 여러분이 5대밖에 못하면 5대 개통할 수 있는 사람 10명 만들어 놓으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50대 하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대씩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00대씩 개통되는 때가 옵니다. 1000대 개통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 그래서 사업은 결국은 어려울 때 시작해서 쉬워질 때, 야 세상 좋아졌네 할 때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그랬고, 다 그랬죠.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증명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흘러갔고요.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우연히 어제 이제 많은 것들을 보다가 보상 플랜을 봤어요. 여러분 아까 보상 플랜 보셨죠? 골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100만 엔 끝. 123만 원 정도 충전하면 끝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2007년도 보상 플랜을 봤을 때 골드라는 기준이 뭐였을까? 아까 잠깐 등장했었던 실버라는 단어 지금은 없죠? 실버 직급이 8명
실버 직급이 8명 양쪽에 거의 뭐 에메랄드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예요. 실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70만 원의 요금 충전 560만 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버가 1년 후에 회선을 5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탈락돼요. 유지가 안 돼. 아까 유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까 골드 유지가 몇 개? 2개. 실버 유지가 5개. 40명, 40개요, 40개. 골드 한 명 하는데 80개 회선이 있어야지 골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돈이 안 됐어요. 지금 골드보다도 이때 골드가 3배는 돈이 안 됐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진짜 꽤 한다는 사람들이 루비직급자는 막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반면에 일반 골드, 실버, DT 이런 사람들은요 한 달에 20만 원 버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릿고개 시절이죠. 지금 이제 보릿고개 지나쳐 오신 이제 몇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막 궁핍해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그래서 부업을 솔직히 말하면 웬만큼 조직이 있지 않으면 부업을 끼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스폰서님들 고생했을 때 근데 비전 떨어진다고 막 이 사업의 비전을 빡 앞으로 보상 플랜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바 뛰면은 좀 떨어지잖아요 비전이. 그래서 몰래 다른 일 보시는 척하면서 알바도 뛰시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택 스폰서님도 막 기름에서 저랑 사업할 때 뭐 약간 노가다 현장 일도 좀 하시고 근데 전공을 좀 살리셔가지고 하신 거지만 경상 스폰서님은 그 땡볕에 풍탄에서 미군 기지에서 막 이런 거 일하시고 부업하시고 그분들이 사실 이런 악조건 SK가 가로막고 이 물류 통신 막 이거 되느니 안 되느니 사업자들 다 떠날 때도 그때 그룹이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NRC가 있고 우리 그린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좀 더 얘기하면 제가 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보상 플랜이 있는데 이때는 최고 직급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두 라인이죠. 네. 블루 다이아몬드 가기 위한 조건 다이아몬드 4명입니다. 다이아몬드 조건 에메랄드, 루비 세 라인. 이거 아무나 못 갔어요. 지금은 다이아몬드든 크라운이든 아임이든 4라인이에요, 2라인이에요? 네. 2라인. 2라인도 못하면 한 라인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불법이니까 사실상.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불로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 회선보다 한 회선이 아니죠. 한 라인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제일 적은 게 몇이에요? 2라인. 2라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한 겁니다. 옛날에는 신규 따로 제공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웠던 보상 플랜 속에서도 부업을 해가면서도 버텨온 게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의 비전이다. 노기숙 다음사님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저보다 더 울게 생겼네요. 심춘욱 사장님 저리가 막 이씨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금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네. 그게 사실 NRC의 역사예요 사실. 네. 그랬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라는 얘기를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 막 이렇게 얼마나 쉬운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 많이 쉬워졌죠. 옛날에 비하면 저분들이 사업했던 시장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 있고요. 뭐 안 되고 LG는 뒤늦게 쓰니까 뭐 서비스가 좀 불편하고 늘 이런 사람들 소비자 마인드는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돈 벌 건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사업은 분명히 점점 쉬워질 거고요. 지금이 쉬울까요? 조금 더 뒤가 쉬울까요?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더 쉬워져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타이밍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대 할 때 능력 있는 사람 하루에 100대 하는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타 그룹에 가 있으면 엄청 배 아픈 거고 내가 빨리 뛰어서 내 파워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 인맥 속에서는 없잖아요. 내 인맥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찾으시는 거예요. 2명씩. 2명 뭐 엄청나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2명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키우셔서 이분도 2명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2가 4가 되고 8이 되고 이거 배증의 법칙에 의해서 몇 단계 안 지나갔는데 1000명이 되는 건 이론이지만 현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비전을 못 보고 너무 쉬워졌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퍼져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안 나오는 거지. 움직이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이제 좀 요 뒷마무리하고 좀 마실 건데 거의 시간 다 쓴 것 같습니다. 자, 꿈. 자,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 제가 많이 생략했지만 보상 플랜에서 예전에 뭐 어려웠던 지금이 쉽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1000대 2000대 동안 개통해도요 못해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굉장히 루비 풀유지 240만 원, 에메랄드 풀유지 528만 원, 에메랄드 절반 유지 328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막 20년 30년 개고생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블로그 해가지고 누군가 한 달에 100대 개통하는 내가 혼자 100대 하는데 파트너를 데려왔던 이분들도 100대 개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런 쉬운 타이밍에 개통에 목매달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제가 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꿈이 더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공 하나가 붙여도 모자라요 지금은. 그때는 게임만 하면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우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다른 게임 찾아봤는데 다른 게임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물론 일이 재밌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처럼 돌아가서 아 진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던 시절은 이제 아니에요. 여기서 느꼈던 다른 가치가 있고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돈을 버는 게 이 보상 플랜의 구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지 못하면 나는 돈을 못 번다. 그게 이 네트워크의 비전이고 그걸 가장 FM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 파트너는 못해도 500, 못해도 300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돈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의 팀의 가치인 거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치요. 지금 혹시 나이를 여쭤보면 실례일 것 같으니까 20대, 30대 정도이시죠? 대략. 예. 너무 제가 좋게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20대, 30대예요. 한 10년, 진짜 길게 잡아서 10년 했는데 에메랄드 풀유지밖에 안 돼. 나 진짜 IM을 바라봤는데 10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에메랄드 풀유지 소비자가 5,000명밖에 안 돼. 월 수익이 700에서 800밖에 안 돼. 진짜. 난 IM을 꿈꿨는데 굉장히 허무하고 인생이 막 좌절되죠. 그만두고 싶죠. 사실 그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셔도 밑에 이 파트너들이요. 여러분들 700에서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소비자 계속 모집하고 싶고 이제 막 사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나는 10명, 20명 모집하고 있는데 50명, 100명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 늘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무한 반복되고 계속 연쇄 판매된다는 개념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도 비전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의 파괴력이 이 SK가 두려워했던 이 SK 네트워크의 파괴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드래곤볼 보셨어요? 네. 좋아요. 드래곤볼 보시면 카카로트 아세요? 프리더가 카카오트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잠재력을 얘는 아플수록 더 세지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유일하게 탈출한 게 손오공이죠. 베지터라. 그래서 나중에 세계 거의 전 우주 최고가 되죠. 어쨌든 SK가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를 밟은 거예요. 예전에. 이 1000%를 봤잖아요. 심지어 KTF도 두려워했다는데 경계했다는데 SK는 뺏기는 입장에서 당연히 밟을 수밖에. 그래서 지금 아직 이 SK들이 이 회사들이 오히려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더디게 해온 겁니다. 기득권들의 밥그릇 뺏기기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락 걸고 늦춰가면서 계속해서 했고 시대적인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뜰폰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까지 약 1000만 명이 누적됐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1000만에서 3000만 될 때까지 2000만 명 모였어요. 여러분들 하부에 여러분들 혼자 10,000명 모집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가 아니라 팀을 모집해서 함께 10,000명 정도만 모집하셔도요 10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은 자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자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 시간. 시간.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 30대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게임만 해도 시간은 무한하니까.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아 무한하지 않구나. 쇼미더머니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데 집중했어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내가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더 윤택한 삶을 살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사장님, 여러분들이 80대, 90대가 됐는데도 이제는 시간이 고갈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을 돈 버는 데 쓰시겠어요? 근데 계속 돈 버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500이든 1000만 원이 매달 나온다는 건 더 이상 뭐 엄청난 대단한 비전, 뭐 IM, 뭐 NRC가 뭐 회계 진출하고 막 어마어마한 것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매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걸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시간적인 자유가 오면 여러분들의 완벽한 선택의 자유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선택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버는데 일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세요? 하는 그런 분도 있죠. 더 큰 꿈을 1억씩 버는 분들은 하셔야죠. 근데 그럼 벌 때까지 하세요. 벌고 나면요. 또 2억 벌고 싶어요? 돈만 벌다 끝나실 거예요? 무덤에 돈 싸가고 하실 것도 아닌데. 적정하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준의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여러분들 일만 하려고 태어난 세상 아니잖아요. 왜 근데 우리 맨날 일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유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벌긴 버는데 언제까지 벌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계속 벌어놓을 수 있는 수밖에. 근데 에너 커뮤니케이션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에너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아무 능력 없이 시작했던 제가 10년 정도 사업하니까 그래도 누군가한테 이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에너 커뮤니케이션의 진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대단한 강의를 한 거 아니지만 이 정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너 커뮤니케이션의 비전을 결코 지금까지 혹시 작게 보셨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크게 보시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깃발 뽑는 대로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